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9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고요,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될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81번 바로 갑시다.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는 고압 옥내 배선의 방법이죠. 81번은 주 테마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다. 자, 첫 번째가요. 자, 고압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무슨 공사가 가능하냐면 애자를 이용한 공사나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고요. 이제 전압이 고압이 아닌 특고압이 되는 순간 애자 공사는 안 되고요. 특고압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자가 안 되고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해요.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35kV 이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문제에선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전압이 뭐다? 고압이죠. 고압에선 할 수 있는 게 애자, 케이블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제 트레이 이렇게 붙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죠. 자, 2번. 자, 그 다음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예.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은 다중접지를 하여야 된대요.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요거 여러분들 여기 밑줄,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은 얼마인가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 82번은요, 기사에는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산업기사만 보시는 분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정리해보면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의 시설 기준이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지만 나오는 건 좀 정해져 있고요. 첫 번째가 중성선은 어떤 전선으로 취급하냐고 물어봐요. 바로 저압 가공 전선으로 취급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22,900V는 3상 4선식이 됩니다. 자, 여기 완금을 부착하죠. 그 다음에 이 배전선로가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죠.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중성선은 이 주상변압기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 주상변압기를 기점으로요, 여기는 22.9kV 라인이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저압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선이 지나가는 그 위치 자체가 저압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중성선을 무슨 전선 취급한다? 저압 가공전선 취급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1km마다 합성 저항치를 물어봐요. 이들 중에서 얘를 그렇게나 잘 물어보는데, 자, 이거 좀 작더라도 밑에 내볼게.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압이 되고요. 1km마다의 합성 저항치가 됩니다. 이 다중접지는 기준이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고요. 첫 번째가 15kV 이하인 경우와 두 번째가 25kV 뭐가 된다?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15kV 이하일 땐 1km마다의 그 합성 저항치가 30오hm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25kV일 땐 15ohm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22,900V니까 엄연히 뭐예요? 25kV 이하죠? 그쵸? 네. 그래서 몇 ohm이 돼야 되냐면
15옴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다 라는 얘기겠지. 예.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가요 번갈아 가면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꼭 잡읍시다.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희한하게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자, 83번이 됩니다. 각 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치 그 300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얘가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 그냥 이렇게만 정리한 거죠. 83번 154의 22,900V 변전소에 주요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죠. 지워볼게요. 자, 우리 83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기술 기준에서 계측 장치는 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V, I, P 온도만 기억합시다. 그럼 여기서 V는 뭐가 된다? 전압계를 말하고요. I는 뭐가 된다? 전류계를 말하고요. P는 뭐가 된다? 전력계를 말하고요. 네, 온도는 뭐예요? 온도계지 뭐야 이거?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면 혹여 변압기에서는요 저압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 기억해 주시고 발전기는 고정자만을 해당하지 회전자라는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좋은데 꼭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VIP 온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닌 걸로는 지금 뭐가 되냐면 역률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84번. 84번은요. 제가 이제 좀 요거 지워 볼게요. 95번이랑 연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묶는 테마에서 그 테마에서 문제가 또 나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번을 같이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자, 시간을 좀 이제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84번과 95번이 됩니다. 자, 84번과 95번인데 요것은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예, 그 다음에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예,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약전선을 기준 잡아 볼게요. 예,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기준 잡은 거예요. 어디를 잡든 관계없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과 약전선, 가공전선과 안테나, 가공전선과 삭도 등과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전선, 우리가 말하는 약전선은 무슨 전선이에요? 밖에서 말하는 전화선, 인터넷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선이라고 하죠. 자,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기준 안에서 통신선이라고 부르는 건 전력 보안 통신선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은 우리는 약전선 취급한다. 자,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해야 됩니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3m 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저압인데 불구하고 고압 절연전선을 설치했대. 0.3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 나오는 것만 어쨌든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8m 이상 이격시켜주면 돼요. 다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4m까지 경감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되고요. 이건 이제 다중접지를 겨냥한 거예요. 자, 25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모두 구분해 주고요. 나전선일 때는 최소 2m 이상 이격하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 이상 이격시켜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다 똑같은데 이 삭도인 경우에만 이 절연전선 부분이 1.0입니다. 근데 별도로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리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25kV, 요거만 좀 별개야.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를 얘기해요. 다중접지가 아니더라도 똑같은데 주로 이렇게 주어져. 특고압 다중접지된 이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요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냐를 구분해 줘 갖고요. 1.5m, 나전선은 1.5m, 절연전선은 1.0m, 케이블은 0.5m 이상을 이격시켜 주면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약전선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이제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2m 이상 이격시켜준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60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본 2에다가요 우리가 단수 적용해 갖고요 가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번 봅시다. 예.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이죠. 이겨내.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이네요. 예.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단 전선이 뭐라고 돼 있다? 케이블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0.4m. 몇 cm? 40c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5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95번. 고압 가공전선에 이제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한대요. 그럼 이번엔 여기가 뭐예요? 고압이랑 고압이야. 그럼 첫 번째 조건은 84번은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였으면 95번은 뭐가 된다?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죠. 똑같이 여기를 고압 잡으시면 돼. 똑같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이격하냐요? 둘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래. 뭐야? 0.8m가 되겠네요. 80cm가 되죠.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35kV 이하가 있는데 출제 빈도가 빈약해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은 지표 또는 수정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두 점에 양극의 주위에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울타리 내부점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이차를 몇 볼트를 넘으면 안 되는가. 자, 요거는 전기 부식 방지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좀 후루꾸로 세 가지 형태로만 정리해드리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전기 부식 방지라는 게 이 전기적인 누설 전류에 의한 이제 누설 전류에 의해서요, 어떤 그 금속 부분에 그것이 닿았을 때 녹이 쓰는 걸 저희가 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적인 이 문제로 인한 부식이 쓰는 거죠. 자, 어쨌든 85번과 93번이 같은 테마예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전기 부식 방지 설비의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다. 예. 첫 번째가 요 놈은 사용전압이 직류 꼭 기억해야 돼. 60V 이하가 됩니다. 이건 요 자체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전기 부식 방지 설비의 사용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여야 한다? 60V 이하여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만약에 수중이라고만 나오면요, 아주 후루꾸예요. 솔직히 이건 진짜.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다 풀려. 수중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10V 이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문제에서요, 수중이 아닌 지표 또는 수중이래요. 수중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5V가 정답입니다. 자, 5V 이하가 되죠. 예,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전기 부식 방지 85번. 전기 부식 방지 설비는 지표 또는 수중의 1m 간의 이 임의의 두 점의 전이차는 몇 볼트를 넘으면 안 된다?
지표 또는 수중에서는 몇 볼트? 5볼트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전류가 흐르는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고요. 85번. 자, 그 다음 93번 볼게요. 전기 부식 방지 시설할 때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의 피 방식제까지의 전로에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바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다? 직류 뭐가 된다? 60볼트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는 기준으로 옳은 거죠. 이것도 뭐 거의 빠지지 않아요. 항상 보면. 자, 86번인데 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죠. 이게 지선이죠. 우리 이제 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제 바로 지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지지물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첫 번째가 얘는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2.5 이상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요. 얘는 지선으로 사용되는 이 전선은 허용 최저 인장하 중이 4.31kN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440kg)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지선의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 이상이냐면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을 물어봐요. 사용되는 소선의 최소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개 이상 꼬아서 만들어주라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다만 이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다라고 주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다 여기서 걸려요. 좀 갑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그 지선의 기준으로 옳은 거죠.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소선 지름 물어봤네. 소선 지름은 얼마야? 2.6mm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1번 나가리, 2번 나가리죠. 자, 그 다음에 안전율 얼마야? 2.5램에 여기서 답이 결정되는 것 같던데. 그쵸? 예, 그렇습니다. 4번이네요.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바로 얼마가 된다? 4.31이 되죠. 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꼭 기억합시다. 근데 얘네들도 물어보니까 같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87번.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00V 가공전선로에 상부 조영제 위쪽으로 접근 시에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단 전선으로 무슨 선수인데? 나전선 쓴다네.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꼭 기억합시다. 자, 87번이죠. 예. 자, 87번은 뭐냐면 테마가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예요.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인데 두 가지 타입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전선이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두 번째가 전선이 뭐가 된다?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집구석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겠지. 자, 위쪽 접근하는 경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쪽으로 접근한대요. 이걸 이제 상방으로 접근한다라고 표현도 했었으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이 위쪽으로 접근한대요. 이때는 기본적으로요 2m 이상을 이격시켜 줍니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뭐가 된다? 1m가 되겠습니다. 네. 이격거리니까 이제 이상이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들의 전압이요 22,900V 가공전선이다 이런 얘기지. 네. 이때는 조건을 봐야 돼.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져갖고요. 지금 외울 때 좀 이렇게 였으면 좋겠어. 밑에부터 1, 2, 3이야. 예. 그래서 나전선은 3m 이상 이격시켜주고요. 절연전선은 이걸 한번 더 해봐요. 2.5m. 케이블은요, 이걸 그대로 좀 내려봐.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죠. 물론 얘네들 다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쪽도 물어봐요. 옆쪽은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어떻게 외울지 한번 결정해 주셔. 자, 옆쪽도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900도 있습니다. 22,900 먼저 보면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져갔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 1.0m, 케이블일 땐 0.5m가 되고요. 저고압일 때는 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려. 그냥 위아래 통일성을 줄이기 위해서 나절캐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때는 0.4가 되고 요거 0.8이고요. 요게 1.2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은 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접촉의 우려가 있는 경우고 이 조건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게끔 시설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얘만 나오니까 그냥 요것도 위아래 통일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뭐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정확히 요때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1.2 뭐 이렇게 이제 없으면 0.8 이렇게 기억하시고 케이블일 때 0.4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봅시다. 22,900V 가공전선이죠. 위쪽이야. 22,900이지. 맨 끝에 전선에 언급을 줬네. 무슨 전선이래? 나전선이래. 3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8번. 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할 수 없는 지지물이에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릴 거냐면 지지물의 경관이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지워보자. 지지물의 경관이다. 지지물의 경관. 88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이라는 건요, 지지물과 이 지지물과의 떨어진 뭐가 된다?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관, S라고 하죠. 스판. 그래서 경관인데 경관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경관이다? 표준 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경관이다? 시가지 경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준 경관은 바로 무슨 경관을 얘기하냐면 시가지 외경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지물의 종류라고 해볼게요. 종류.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목주나 제가 A종 지지물을 선택할 경우에는 표준 경관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가지에서는요 목주는 안 됩니다.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시가지로 얘가 들어오면 A종일 때만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2로 나눠줘요. 한번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물의 종류를 제가 B종 지지물을 선택한대요. 자, A종과 B종은요,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구성지에 따라서 A종이 있고 B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A종은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고요. B종은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죠. 자, B종일 때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50m 이하가 됩니다. 자, 얘가 시가지로 놓으면 이거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봐요.
150m가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지지물을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한다면 이때의 경과는, 표준 경과는 600m가 되겠고요. 자, 요 놈인데 이거 한번 더 해갖고요. 그대로 좀 당겨 내려봐요. 그럼 400m가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조건이 있어.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철탑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격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애자가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애자련이라는 걸 쓰잖아요, 저희가. 여기. 요 사이 간격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가지 외다. 시가지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누가 기준이다? 시가지 외가 기준이죠. 시가지는 반드시 시가지라고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8번은 그래서 시가지에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이잖아요. 뭐야 이거? 목주지 뭐야? 예.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얘기겠지. 89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그 지름은 최소 몇 미리 이상인가? 좀 지워볼게요. 자, 89번이죠.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굵기가 됩니다. 네, 가공전선의 굵기. 자, 첫 번째가요. 아주 전압별로 제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00V 이하가 되면요. 자, 이 조건에서는 케이블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이 되는 순간 최소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자, 케이블도 아니고 절연전선이 아니라는 건 사실상 나전선밖에 없고요. 이때는 뭐가 된다? 3.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미만이었다가 이하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고 어떻게 한다? 저압까지예요. 이때는 되게 독특한 게 전선의 종류가 아닌 설치 위치를 봐야 돼. 이들이 시가지 외에 설치되냐 시가지에 설치되냐에 따라서 시가지 외일 때에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시가지일 때는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동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그냥 전선의 굵기는 5mm가 되었어요. 자, 이것도 좀 개정이 돼서 어떻게 개정됐냐면 원래는 미만이었고 여기가요 이상이었고 고압까지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압까지 시가지 왜냐 시가지냐를 구분하면서 했었는데 고압이 이번에 아주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5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특고압이죠. 이 특고압은 시가지만 기억하셔. 시가지 외가 22스케아인데 이게 뭐 나온 적이 딱 한 번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여태까지 시험 몇 번 시행됐는데 그걸 보고 갈 수는 없죠. 자, 첫 번째가 100kV 미만이라면 55스케아가 돼요. 두 번째가 170kV 이하가 되고요. 150스케아입니다. 아주 1호사로 겨냥해서 나와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을 초과해요. 이때는 240스케아다 라는 거죠.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제 고압이 아주 그냥 이렇게 뛰쳐나왔죠. 얼마가 된다? 5mm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이렇게 되겠다. 자, 90번 갑시다.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거죠. 자, 케이블 트레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케이블 트레이다. 자, 다 지워보고요.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실과 이제 EPS실이나 내지 전기실 근처에 보면 이런 사다리 형태의 모양 이제 이 시설물이 있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선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저희는 케이블 트레이라고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시험 문제됩니다. 첫 번째가 안전율은 1.5 이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자. 두 번째가요, 난연성의 재료여야 돼요. 난연성이어야 돼. 난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연이라는 게 있죠. 요 사이에 있어요. 난연은. 불연은 애초에 안 타는 거죠. 가연은 잘 타는 거고, 난연은 뭐예요? 불을 이제 지연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잘 타지 않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봐요. 지금 이 문제죠. 얘는 종류가인 것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 통풍 밀폐형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통풍도 되고 밀폐도 돼? 이 개정 전에는 여기서 접지에 관련된 이제 이 전압에 따른 접지 종별이 있었는데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트레이는요, 금속성 재료라면 접지해야 됩니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제 이거 갖고 장난칠까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거죠. 바로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91번 봅시다. 발전소,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이제 어떤 표시를 하여야 하는 거냐고는 나와 있는 건데, 자, 91번이죠. 요것은 특고압 전로에 상표시와 관련된 테마예요. 특고압 전로에 무슨 표시다? 상표시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이 L1, L2, L3, 우리가 이제 RST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표시인데, 첫 번째가 특고압 전로는요, 반드시 뭘 표시해줘야 되냐면 상표시를 해줘야 돼요. 틀린 걸로 고압 나와요. 이제 다음 중 상표시의 의무가 없는 곳은. 그래서 91번은 여기서 이제 그 2번 상표시가 되겠고요. 그렇죠? 상별 표시, 상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의 모선상, 모의 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단모선이고요. 단모선이면서 2회선은 제외합니다. 또는 2회선 단모선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순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의 모선은 뭐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기사에서 모선 자체를 우리가 잘 다루질 않습니다. 자, 보통 보면 전력에서 이렇게 발전기, 뭐 지환 발전기라는 게 있고 여기 G2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 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다. 뭐 이러면서 맨날 여기서 막 사고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변압기가 되고 요게 송전선로의 저항과 송전선로의 이제 리액턴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이 바로 모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선, 버스라고 하는데 모선이라는 건 발전기, 변압기, 조상설비 또는 이제 송전선 등이 접속되는 공통 도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그리면 단모선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이중모선, 복모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건 1회선이야. 이렇게 되면 2회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모선의 2회선의 경우 모의 모선상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의 모선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할 때는 이 모의 모선이라는 걸 표현해 갖고요. 안정도라는 걸 저희가 이제 판별하잖아요. 안정도가 높다라는 건 어떤 운전 조건 하에, 특정 조건 하에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태안 정도는 정상 상태에서 부하의 변화에 따른 안정운전의 지속 정도. 과도한 정도는 뭐예요? 사고 시에 발전기가 동기운전을 어떻게 한다? 지속할 수 있는 정도.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의 실험상에 저희가 이제 이 모의 모선이라는 걸 구현하는데 애초에 단모선이나 이회선에서는 이들을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 모의 모선상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모선, 이회선 또는 이회선, 단모선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2번. 예. 요거는 뭐 이제 이 자체를 기억하시기보단 좀 92번은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은데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이죠. 근데 왠지 하고 싶은 곳이 하나 있잖아. 딱 봐도 센스가 있어야지. 2개 이상의 발전소 상호간 일단 보자.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변전소,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급전소. 4번 제어가 안 되니까 해야겠지. 근데 이제 따로 이걸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잘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다만 이제 하나 요거는 좀 기억하셔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기준인데 예전에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2개 이상의 급전소. 요거 꼭 기억하자. 요걸로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2개 이상의 급전소. 급전소라는 건 이제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 건데 원래 2개 이상의 급전소와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이제 중앙급전소 간에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은 제가 이제 아까 했고요. 94번. 네. 6.6kV 지중전선로에 케이블을 직류전원으로 절연내력. 예, 요거 절연내력 시험이 되고요. 직류전원 밑줄. 예, 잘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류로 나오면 예, 계산한 값에 2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몇 번이냐면 94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변이 없는 한 테마가 나오죠. 여기서. 자, 첫 번째가요. 몰라도 10분간 가한다. 기억하자.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이에요. 자, 외우실 때는 비접 따지기다 기억하자. 비접. 그 다음에 다지기 된다. 원래 이거는 이제 전로,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발전기, 회전기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정리하는 대로 하시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을 말해요. 두 번째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중성점 다중접지식. 네, 마지막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비접지, 직접 접지식이죠. 네. 자, 그러면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1.5배를 10분간 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말이 있고요. 바로 몇 볼트가 되냐면 500볼트의 최저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전압이 최저전압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으로 가해줘 라는 의도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다가 몇 배? 1.25배를 가합니다. 근데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전압이 존재해요. 혹여 계산한 값이 1500V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1500이 된다. 중성점 접지식은요. 전압의 범주를 기억할 필요 없고요. 접지라는 말 보면서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도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바로 얼마가 되냐면 75,000V에 바로 뭐가 된다? 최저전압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인데요. 저것도 접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압 기억하지 말자. 몇 배?
0.92배가 되겠습니다. 예, 0.92배. 자, 그 다음에 이 최저전압이 얘는 없고요. 중성점 직접 접지죠. 얘는 전압의 범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170kV 이하의 경우라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72배가 되고요. 최저전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저전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6.6kV 지중전선로의 케이블을 직류전원으로 절연내력 시험한대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접지다? 비접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6kV라는 건 7kV 이하죠. 지금 물어본 게 전압이 볼트로 물어봤으니까 저는 6600으로 일단 펼치고요. 여기에 몇 배? 1.5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직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시험 전압이 직류라고 주어지면요, 계산값에 2배 때리시면 됩니다. 잘 안 나와, 근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9,800V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됩니다. 또 하나, 요즘에 희한하게 이 문제를 잘 내던데, 연료전지나 태양전지다 이렇게 나와요. 혹여 연료전지, 태양전지에 절연내력 시험 배수를 물어보면 직류는 1.5배가 되고요. 교류는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연태 나오면, 변태 말고요. 연태 나오면 직류 1.5배, 교류 1배 꼭 기억하자. 자, 95번은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 96번 라스트 문제네요.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무슨 퓨즈? 비포장 퓨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 과전류 차단기 부분이요,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는데 이 고압용 퓨즈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기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96번이죠. 바로 고압용 뭐가 된다? 퓨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종류라고 해볼게요. 고압용 퓨즈의 종류로는 첫 번째가 무슨 퓨즈냐면 포장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비포장형이 있다. 퓨즈 내부의 심선이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면 비포장,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으면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전격 전류에 포장 퓨즈는 1.3배 견디고요. 비포장은 1.25배 견딥니다. 네. 2배의 전류로, 각각 2배의 전류로 포장형은 120분 이내에 용단되고요. 비포장은 2분 이내에 용단되는 특징에 겉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퓨즈가 저희가 이제 끊어지는 걸 용단됐다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압용 퓨즈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시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죠. 무슨 퓨즈? 비포장 퓨즈. 뭘 물어본 거예요? 전격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네요. 전격 전류의 몇 배? 1.25배 견디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2019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뭘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죠. 이제 81번. 전압에 따른 구분, 이제 옥내배선 가는 공사 있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82번. 이거는 희한하게 이제 산업기사에서 잘 물어보는데, 아무튼 1km당의 그 합성 저항치 있죠? 이제 25kV 이하랑, 그 다음에 15kV 이하일 때 그 기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83번 계측장치는 VIP 온도를 기억하자. 자, 84번, 95번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 접근할 때의 이격거리를 정리해드렸고요. 다 보셔야 합니다.
85번과 이제 94번은 전기 부식 방지 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시다. 자, 86번 지선에 관련된 시설이죠. 무조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87번 가공전선과 건조물과 이격거리죠. 위쪽과 옆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모두 봐주시고 88번은 경관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89번 가공전선의 굵기죠. 다 봐야 돼요. 전압별로 싹 정리해드렸죠. 90번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기준 역시 봐야 되고요. 91번 특고압 전로의 상표시와 관련된 거 있죠. 이거와 더불어서 모의모선상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꼭 봐주시고 92번은 솔직히 뭐 제가 그냥 그닥입니다. 자, 93번 전기부식 방지 설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자, 94번 절연 내력 봐야죠. 자, 95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정리해 주고요. 라스트 96번 비포장 표주에 대한 이제 그 고압용 표주에 대한 특징이죠. 요거 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9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 꼭 하자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면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나왔던 문제는 다 맞추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제 2019년도 2회 때,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